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가 줄줄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리모델링이 승인을 받은 단지가 최근 7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일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용인 수지 지역의 노후주택 재정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995년 준공한 용인 수지 한국 아파트가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재정비 추진 아파트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의 경우 한국 아파트에 앞서 수지 초인마을 아파트와 동부, 보원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평 증축은 물론 수직 증축도 승인을 받아 단지별로 50세대에서 많게는 90여 세대까지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보다 5에서 10%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수지에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선택한 단지는 3곳입니다. 수지 삼성 2차와 4차 아파트, 한성아파트에서 지난 2분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8에서 30층 규모, 용적률 289% 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 21개 동 2,500여 세대 공급이 목표입니다.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는 대체로 수지구청역 인근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선두에선 단지들의 사업 성공 여부는 앞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고민하는 다른 지역 아파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시흥과 수원을 잇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두고 군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자 경기도가 설명회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마저 빼앗겼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열린 시흥 수원 간 고속화도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로 설명회는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군포 시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제일 피해보는 데는 설명회를 110%가 다 들으려고 각오를 하고 갔던 겁니다. 뭐 시민단체 얄궂은 데서 와가지고 그거를 방해하는 바람에 우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통 주민들입니다. 특히 수리산을 끼고 있는 군포 속달동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만 9개에 달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터널이 생기면 싱크홀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99%가 농촌인데 그러면 물이 고갈이 돼가지고 지금 농작물이 다 타돌아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 도로만 자꾸 낸다 지금 그러고. 자연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속달동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 수원 광명간 고속화도로 개설 이후에 또 2025년도 시흥 수원간 고속도로 초안 설명회를 갖는다 하니 주민들이 너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시흥 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15.2km 길이의 시흥 수원 간 고속화도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포시 구간 5.4km는 수리산과 주거지, 철도시설 지하로 통과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제조 공장을 넘어 물류 창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찾아 이동하는 로봇이 실제 작업 시간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주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의 작업 과정을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품목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안성시 삼중면의 한 물류센터. 축구장보다 넓은 공간에 취급하는 품목만 2,000여 개입니다. 작업자들 사이로 로봇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화면 속 디스플레이에는 상품명과 수량이 나옵니다. 직원은 화면 정보를 보고 물건을 찾아 로봇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품을 찾고 할 때 저희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로봇 피킹을 함으로써 이제 실수 확률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경로를 알려주는 별도의 인프라가 없어도 공간을 스스로 인식해 장애물을 피하며 이동합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선 제품 하나를 찾는 시간이 평균 20초에서 11초로 줄어 전체 작업 시간이 45% 이상 단축됐습니다. 그렇다고 고용 인원을 감축시킨 건 아닙니다. 서비스 품질 면에서 재고 관리가 정확해지면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로봇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력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물류 로봇 도입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물품을 찾아서 선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로봇입니다. 물류 현장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 그리고 물류 현장의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기피 업종으로 여겨지는 물류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주부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일부에선 소비 쿠폰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원에선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베이글 한 개에 990원을 유지하는 곳도 있는데요. 백창현 기자가 착한 가게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수원시 조원동 골목에 있는 베이글 가게입니다. 이 가게의 플레인 베이글 하나의 가격은 990원. 저렴한 가격으로 오전 중에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선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뉴욕은 베이글은 이제 서민들이 막 먹는 싸게 식사 대신 먹는 그런 빵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많이 팔면 돼요. 네, 좀 덜 남아도 많이 팔면 돼요. 네, 몸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권선동에 위치한 이 식당은 수십 년간 한 자리에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최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국밥 가격이 최소 10,000원이 넘는 고물가 시대지만 평균보다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가게와 함께해온 단골들입니다. 단골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자주 오시는 분들,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 하루에 2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채값도 지금 많이 비싼데 그냥 이 가격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외식뿐 아니라 체육시설 중에도 착한 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영통동에 위치한 이 당구장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니까 학생들 요금으로 내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지만은. 수원 시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총 180곳. 물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이 선정됐습니다. 수원시는 이 착한 가격 업소들의 앞치마와 종량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홍보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선정을 하면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블로그를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네이버나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드리고 있죠. 이처럼 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게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착한 가격 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재난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후위기 원인인 탄소 배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위성이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극단적 날씨.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폭염, 미세먼지까지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우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후환경 감시 전용 위성, 이른바 경기기후위성 개발에 나선 겁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후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내자, 측정해내자 이런 데서 시작을 했고요. 위성 제작은 국내 민간 기업이 맡았습니다. 총 3개의 기후위성이 개발 중인 가운데 광학위성인 1호기는 이미 제작이 끝나 오는 11월 미국에서 발사 예정입니다. 경기도 기후위성 1호기와 같은 크기로 제작된 모형입니다. 이 위성은 대기 중 온실가스, 특히 메탄의 고농도 지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등 경기도 전역의 탄소 대기 환경 변화를 우주 궤도에서 직접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후위성 1호기의 무게는 약 25kg. 전자레인지 크기만한 초소형 위성으로 탑재된 태양 전지판에 전력을 공급받아 3년 동안 우주 궤도를 돕니다. 지구 표면 500km 상공에서 경기 지역을 통과할 때 모니터링한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일반 광학위성 1기 그리고 메탄 온실가스를 볼 수 있는 이제 초분광 위성 2기가 발사가 돼서 각 위성들이 유기적으로 경기도를 자주 촬영할 수 있게끔 궤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성 본체에는 경기도민 500명의 이름이 각인됩니다. 도민의 이름을 위성에 담아 기후위기 극복의 염원을 함께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응원 메시지와 기후행동 실천 사연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반 도민과 아기기후 소송단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아기기후 소송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게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2022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낸 5세 이하 소송단입니다.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곰 살리기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뜻깊은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이름이 우주 공간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멋있고 뜻깊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위성이 실현되면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기후위성과 함께 전도민 기후보험과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3대 기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후경제의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가 1,420만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쏘아올리는 기후위성. 지방정부의 도전이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 동굴이 더위를 식혀줄 수도권 이색 피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굴 내부가 한여름에도 13도 정도로 시원하고 다양한 볼거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폭염에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휴가철. 광명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광명동굴 내부는 연중 약 13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한증막 같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바깥과는 20도 넘게 기온차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천연 냉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어요. 밖에는 엄청 더워갖고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굴안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비롯해 시원한 황금 폭포와 아쿠아리움은 광명동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아이들 방학 맞아서 왔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오히려 너무 추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금과 은을 채굴하던 아픈 역사가 서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관광지로 탈바꿈한 뒤 매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관일이 없이 월요일마다 쉬지 않고 8월 17일까지 한 3주 정도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또 그전에는 저희가 6시가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7시 정도까지 조금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피서지 광명동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하는 이색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어릴 적 한 번쯤 TV 속 기자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분들 계실 텐데요. SK 브로드밴드 수원 방송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송국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접 카메라 앞에 서보고 마이크를 들어보며 아이들은 이날 하루 작은 기자들로 변신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TV에서만 보던 아나운서와 대화하는 아이들. 문만한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피고 만져보는 신기한 체험에 눈동자가 밝게 빛납니다. 수원 지역 초등학생 20여 명이 오늘만큼은 취재기자와 영상기자, 아나운서, PD가 됐습니다. 오늘 앵커 체험도 하고 카메라로 프로그램을 찍는 것도 보고 카메라로도 보고 신기했어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SK 브로드밴드 수원 방송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방송국 견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송국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배워봤습니다.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은 큰 추억과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기사와 아나운서를 보며 미래에 나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이 행사는 SK 브로드밴드의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 얼라이언스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행복 얼라이언스 스쿨은 방학 기간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방송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 이 같은 체험 행사와 함께 정직하고 유익한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방송 지역 채널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린이, 어르신들 다 모시고 함께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펼쳐진 특별한 하루. 이날의 경험이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고문주 소방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우리 지역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소식입니다. 7월 27일 0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철거 작업 중이던 3층 규모의 목조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신고자는 지나가던 행인으로 2층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와 인명검색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모델하우스 한 동과 인근 교통초소 한 동이 전소됐고
굴삭기 세대와 사다리차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오전 7시 55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7월 29일 새벽 2시 14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는 인근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야외에 설치된 집진 설비가 강한 불길에 휩싸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총 108명의 인력과 함께 장비 43대가 동원됐습니다. 불은 약 45분 만인 새벽 3시 1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이 화재로 집진 설비와 스크러버가 전소되고 공장 일부가 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인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기계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7월 29일 밤 11시 32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공동주택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인근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옆동 베란다 실외기에서 불꽃이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63명의 인력과 27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압 및 인명검색, 배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불은 베란다 실외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약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실외기와 베란다가 소실되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 내부에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자력 대피한 인원은 총 9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실외기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소식입니다. 7월 27일 저녁 6시 47분쯤 양평군 용문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차량이 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마당에 있던 13세 어린이가 차량 하부에 깔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구조장비를 활용해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84세 여성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학수사대가 조사 중입니다. 최근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점검 누락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전기 설비 점검, 가연물 관리, 작업 전 안전 확인 등 기본적인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은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